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GDP 대비 3배 육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채가 천문학적인 데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율은 2위,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당히 1위입니다. 돈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쏠리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은 시간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주도 성장을 멈추지 않아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커졌으며 결국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릴 지경입니다. 부동산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일확천금, 불로소득에 눈먼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똑똑히 보십시오. 빚폭탄, 초읽기, 자, 부동산 산산조각 난다. 정말 이 쇠사슬, 빚의 쇠사슬 집 들고 가느라고 이 폭탄까지 들고 가느라고 정말 힘드네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 모습이 아닌가.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요. 내가 가난한지게 느껴가지고 이제 지금 전국이 투기판이 됐어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뛰어도 너무 뛰고 있고 누구 하나 잡으려고도 안 해요. 집값을. 이제 무정부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빚폭탄, 초읽기, 산산조각 난다. 어느 정도 어마무시하냐면 부채가 무려 4,685조, GDP 대비 243.7.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인들 모든 생산 다 합쳐봤자 그거에 무려 2배 반이나 빚이 더 많아요. 이 빚 갚고 나면 우리는 거지도 안 돼요. 거지도 안 돼. 특히 이 가계부채 1843조, 여기 95.9%라고 나와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100% 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정말 엄청 무시하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부채 2021조 105.1%, 기업부채가 좀 더 많은데 아무튼 경영이 악화되고 부실됐죠. 정부부채 821조 42.7, 상승률을 하면 또 정부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입니다. 자, 특히 가계부채를 여기서 오늘은 하려고 하는데, 자, 2017년, 2020년 1분기 경제주체 부분은 가계부채 증가폭 순위가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이 3년 동안. 그 다음에 2017년, 2020년 이번에 총부채 증가율은 이제 OECD 43개국 회원국에서 25.8%로 2위입니다. 즉 전체 빚은 OECD에서 칠레 다음으로 2위고 가계부채는 주요 국가 43개국가 중에서 1위라고요. 1위.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요? 지금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자, 이제 가계부채 무려 6개 폭탄이 터집니다. 중국만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환율폭탄. 기축국가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아셨어요?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이거 올라가는 거요. 그냥 빚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금융폭탄. 당연히 가계가 부실되면 은행 부실돼가지고 은행 망하잖아요. 자, 금융폭탄. 가계부채가 확대되면서. 그 다음에 재정폭탄. 가계 기업들이 부실되면요. 정부의 재정마저도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해외폭탄. 중국이 됐든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기타 개발도상국이 됐든 어떤 한 나라가 터지게 되면 해외 위기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문제가 됩니다. 경제 폭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죠.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수출입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를 않아요. 경제 성장이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무역 폭탄. 해외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일 높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가계 부채로 인해서 금융부실이 생기게 되면 이거 무역폭탄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려 이 6가지 폭탄이 가계부채 금융위기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경제금융위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가계부채가 왜 심각하냐?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금 사상 최대, 아까 1위 아니면 2위라고 했잖아요. 8월 11.7조, 9, 11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 잡는다고 그렇게 하고 부채 잡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빚내서 여러분들 최경환하고 박근혜 대통령 욕할 거 못 돼요. 자, 그때 증가율은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집값도 뛰는데 돈이 넘쳐나니까 제대로 지금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대출 규제 확실하게 했습니까? 24번이나 규제를 해놓고. 자, 8월 아무튼 그렇고 부동산 시장 과열, 악성 대출이 특히 증가한다는 거. 지금 부동산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대출도 안 좋아. 막 2금융권, 3금융권. 자, 매매 지수는 9.9%, 전세 지수가 7.1%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유동성보다도 심각해요. 돈이 넘쳐나가지고 언젠가는 폭탄이 터지겠지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값 부양책으로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라도 집값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국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가계 상환 부담, 소비, 생산, 판매가 악화되고 있죠. 아니 빚이 많은데 도소매들 지금 난리가 말이 아닌데 과연 소비, 생산, 판매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업률 47만에서 75만, 유동성 위기까지 곁들여졌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까지 생각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질 우려도 높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 전이는 옮겨간다는 뜻이죠. 먼저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시체제로 해가지고 다시 짜야 돼요. 그런데 집값주도 성장, 만약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면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투기 세력, 전국 단위로 집값 폭등시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자, 비투, 영끌, 패닉바잉. 지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제 30, 40대 뿐만 아니라 50, 60대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유동성 위기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저금리, 통화량은 급증하고 공급은 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난리가 말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하우스푸어 급증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위기로 터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되겠죠. 지금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30년간 폭락장은 5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걸 좀 되새기시라고요. 자꾸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위기도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싼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잡으면 어때요? 내가 돈이 3억 있는데 3억 5천짜리 잡으면 어때요? 걔 뛰어봤자 지금 10년 동안 5천 1억 뛴 건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니에요. 또 금액도 싸잖아. 그런데 3억 있는 사람이 6억짜리를 탐하고 있고요. 6억 있는 사람은 10억짜리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 내 친구는 저렇게 집값을 많이 괜히 불로소득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허접한 아파트를 왜 잡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부채 폭탄 터져버리면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 돈 벌어도 거지가 되는구나. 여러분들 길거리에 또는 반지하에 사는 분들 처음부터 반지하에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쪽박 차고 가신 분들 많아요. 자,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정말 4번 있었어요. 91년 있죠. 그래프 안 보이시나요? 폭락한 게? 자, 두 번째 IMF 때 안 보이시나요? 쭉 올라가다가 2003년에 폭락한 거 안 보이시나요? 자, 네 번째 2010년부터 13년까지 폭락한 거 안 보이시나요? 자, 문재인 정부 때 막 들어와서 지금 이 고리 친 곳이 2020년이에요. 자, 혹자는 2023년까지 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까지. 이게 202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언제 떨어질 거냐는 솔직히 말할게요.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정부 정책만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커요. 유동성 그런 거 에이. 지금 갭투자 잡아보세요. 한 방에 집값 잡혀요. 갭투자 만약 전세 끼고 투자하는 사람들 100% 환수한다 해보세요. 제가 그냥 잡혀버린다고 안 하잖아요. 어찌됐거나 이제 정책이 이렇게 세게 안 나오면 계속 올라간다고요. 물론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느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제가 2023년까지 저는 올라간다는 주의는 아니에요. 내년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때 현 정권이 끝나니까. 그래서 위험하긴 한데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등론자들이 뭐 2023년까지 뛴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이거 언제 떨어지느냐 이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빨리 끝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늑가리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최장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 아무튼 결국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올 겨울에 폭등하면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다고 무조건 잡지 마시라고요. 좋아요. 일단 먼저 2020년이고 겨울에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뭐 얼마나 올라갈 건지는 이제 얼마나 폭등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8억짜리 20억, 21억, 22억도 뭐 갈 수 있죠. 못 갈 수도 있고 서울 평균 9.5억짜리는 10억, 경기 평균 5억짜리는 5.5억, 뭐 6억도 갈 수 있어요. 자, 광역시 평균 3.5억짜리 4억 또는 5억도 갈 수 있습니다. 얘도 뭐 대폭등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분명한 것은 올 겨울에 올라갑니다. 이만큼은 뛸 거예요. 최소한 많이 뛰죠. 이게 평균이 이만큼 뛰면 많이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물론 22년도 올라가고 23년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폭락장이 와요. 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보세요. 20억 올라가면 뭐예요? 12억으로 폭락. 10억 올라가면 뭐예요? 6억으로 폭락. 5.5억 올라가면 뭐예요? 4억으로 폭락. 4억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2.5억으로 폭락. 얘가 25억이면 더 떨어지겠죠. 얘 올라간 폭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잡지 말라는 개념보다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집을 잡으시라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이 가격은요. 현재 이 잡고자 하는 이 가격은 이미 이 2배나 3배 뛴 아파트들이잖아. 자, 이제 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자, 주요국의 부채, 가계부채 볼까요? 한국 100.6,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 다 제껴버리네요. 완벽하게 제끼죠.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할 거 못돼요.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죠. 자, 먼 빽이 있다고 지금 기축국가도 아닌 나라가 부동산에 거품이 이렇게 잔뜩 끼어가지고 100.6이나 지금. 자,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부문별 GDP 대비 얼마나 지금 올라왔느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2위라고 막 써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총 부채 비율, 가계, 기업, 정부 포함시키면 2위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계 보세요. 가계는 1위예요. 1위. 가계가 1위고 기업이 3위고 정부가 4위. 증가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 2위가 됐고 가계부채는 1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GDP 대비 총부채가 지금 칠레 다음으로 우리나라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가계기업 정부부채 폭탄 지금 무려 1682조예요. 가계 빚이 2020년 현재 100%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GDP 대비. 자, 기업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데 그냥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번 보실래요? 자, 대기업 지금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중소기업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취약한 게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대기업은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네모박스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 가계대출도 이렇게 조금 한동안 이렇게 그나마 무난한 하더니 완전 날아가고 있어요. 특히 집값 폭등이 원인입니다. 2030은 은행대출을 받고 6070은 비은행대출 쑥. 보시면 여기 가계대출 전반적으로 30대, 40대, 50대 골고루 있고요. 자, 은행권 30대 이하가 40대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경우 50대, 40대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권 보시면 30대 다 20% 넘죠. 이렇게 30대, 40대도 20%, 30% 넘죠. 30%까지 되죠. 40대는. 그리고 50대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번에는 비은행권 보세요. 50대, 30%, 20% 넘나들죠. 그리고 60대도 지금 20%가 넘어요. 자, 상대적으로 30대, 40대에 비해서 비은행은 60대가 훨씬 더 많고 은행권은 30, 40대가 많다. 가계대출 분기별 증감 전체 금융권은 차라리 나아요. 금융권은 지금 23조 9천억이고 비금융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증권사, 대부사업자, 자산유동회사 즉 대출 이거 받아서는 안 될 대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0조 3천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사 안 돼가지고 사업 빌린 분들 소득 5분위 특히 1분위 2분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이렇게 이게 위험수위라고 써있죠. 고위험군 임계치 40%를 다 넘어갔어요. 1, 2분위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여기만 터져도요 금융위기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자꾸 지금 증가하고 있어. 3분위 4분위 5분위도 완전 안정권은 아니에요. 40% 육박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지금 336.4 가계부채 지금 증가율이 336.4 GDP 대비 3배네요.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이 나도 싸면 다행이죠. 서울 11.2배,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압도적으로 11.2배.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도심 집값 변동률 서울 무려 4년 동안 56.6%나 해서 파리, 베이징, 뉴욕을 지금 압도하고 있네요. PIR 규모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먹고 쓰고 입지 않고 11년이나 벌어야 집을 장만한대요, 서울은. 근데 지금 14년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또. 14년 동안 먹고 쓰고 입지를 않아야.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거의 30년,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40년. 늙어 죽네요. 자, 연끌 시대 끝났다, 신용대출. 지금 신용대출 이것은 계속, 여기 보세요.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3%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일부는 2.2% 후반대. 지금 결국 다 꺾였잖아요. 자, 신용대출. 그러면 머지않아 기준금리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도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머지않아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국고채 3년물 금리 이걸 보시면 청색 보세요. 이제 미국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는 이렇게 여기 바닥이잖아요. 근데 국고채 3년 이게 실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로 사용되는 게 코픽스하고 5년째 금융채 5년물. 코픽스가 0.7인데 여기 보세요. 11월 달 0.72에서 7.6으로 올라왔어요. 자, 금융채 기준금리도 1.31에서 1.51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로. 주동대상 지역. 지금 집값은 이렇게 지금 전국, 뭐 지방, 특히 지방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지 않나요? 빚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가지 말아야 할 집값은 이렇게 뛰고 있어요. 서울 지금 여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강남 보세요.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이제 모든 곳이 불장입니다. 이걸 집값이 폭등한다는 말 쓰지 마세요. 거품이 폭증하고 있다. 이 말이 맞아요, 이제부터는 몇몇 아파트 빼고는, 못 가는 아파트 빼고는 거품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파트야. 자, 코 골고 있네요. 네가 지금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다. 자, 언제 지금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겨울에 전국의 집값이 대폭등한 연후에야 뒷북 대책이 나올 것이 또 확실해 보여요. 지금 때렸으면 좋겠구만, 정책을.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때리겠죠. 무전부 상태,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를 잡으면 폭락의 쓴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